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쨌든 기말 과제는 논문을 한번 5편 읽어보세요. 그래서 5편 논문을 찾는 방법은 호수대학교 전자도서관이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호수대학교 전자도서관은 여러분의 학번을 치고 아마 비밀번호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중앙도서관에 그 호수대학교 전자도서관에 쳐가지고 그 로그인하는 방법을 교학과나 뭐 아니면 그게 있는 전자도서관 그 도서관에 연락처가 있거든요. 물어보면 비밀번호 알려줄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논문 찾기라는 데에서 여러분 논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키워드를 치면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키워드를 또 복합해서 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쳐보시고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구글 스칼라는 데 있어요. 구글 스칼라. 어, 스칼라 학자 있잖아요. SCHOLA 스칼라.google.co.kr 이쪽도 있고요. 또는 그 다음에 RISS4UOR.kr 여기를 찾아가셔가지고 키워드를 치셔도 돼요. scala.google.co.kr 뭐 co.kr 일 거예요. 닷컴에 치세요.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RISS 포점 한글 포자거든요. 숫자포 포하고 u.or.kr 이렇게 찾아도 돼요.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키워드를 치시면은 관심 있는 분야를 여러분 논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기업의 뭐 특허나 자원에 관해서 쓰고 싶다, 산업 전략에 관해서 쓰고 싶다, 아니면 뭐 기업의 뭐 성과에 관해서 쓰고 싶다, 전략에 관해서 쓰고 싶다 등등 관심 있는 토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직원들의 뭐 일하는 동기에 관해서 좀 고민하고 싶다, 아니면 조직, 아니면 CEO에 관해서 쓰고 싶다, 뭐 아니면 고객들이나 만족에 관해서 쓰고 싶다, 또는 뭐 창업가, 창업가가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가들의 성과를 많이 내는 요인이 뭐고 성과를 못 내는 요인이 뭘까? 또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뭐 사전 준비와 또 성과에 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제품일 수도 있고 하이테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외부 자원 같은 게 자원 활용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뭐 또 최근에 이제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R&D라든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논문들을 제가 그 보내드린 PPT 내에서도 몇 개가 있긴 한데 그건 옛날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최신 걸로 한번 찾아보세요. 논문을 찾고 나서는 순서가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오니까 연도별 최신 순 하면 가장 최신 게 먼저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나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업가에 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창업가는 아까 다시 한번 기회라든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자원을 동원한다든지 유형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 사업가들도 많아요. 창업가들도. 최근에 사업가들도 보면은 뭐 쿠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뜨는 그런 회사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던 배달의 민족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잘 뜨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야놀자 같은 경우도 뜨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기업가들이 도대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뭘까?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기업가가 나오는 건지 똑같은 새로운 산업이 나오더라도 전혀 기업가 등장을 안 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또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또 적게 나오기도 하고 마치 뭐 이 가뭄 같이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그냥 별 볼 일 없는 기업체만 많이 나오고 가끔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 나오기도 하고 그 여건이 뭔지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닭이 뭔지 달걀이 뭔지 그러니까 생태계가 좋으면은 좋은 기업가가 나오는지 좋은 기업가가 많이 나오다 보면 생태계가 좋아지는지 뭐 이런 것들요. 창업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뭐 두째 시간 셋째 시간 했지만 교육을 잘 시키면 좋은 사업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좋은 그 교육이 아니라 선천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지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정주영 씨 같은 보면은 정주영 씨 집안이 선천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정주영 씨는 우뚝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업을 한 집안하고 별로 정주영 씨 아버지는 농부였거든요. 그럼 정주영 씨는
그러니까 선천적 요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 등등에 관한 부분도 결국 연구 대상들이죠. 그런 등등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특별한 세기에 특별한 부자들이 나오는 얘기에 관해서는 아웃라이어에서 약간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일 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가들 1등부터 뭐 10등까지 중에서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1등부터 10등까지는 누가 기업인이냐 하면은 1등부터 10등까지는 이어받은 기업이 많아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창업해가지고 이어받는 기업이 많은데 미국의 1등부터 10등까지는 대부분 본인 창업대예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마크 주커버그도 마찬가지고 마이클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가 사업가인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물론 빌 게이츠 아버지는 변호사지만 로펌을 운영했으니까 사업가로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 엉뚱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가면은 아들이 사업을 잘할 것 같은가?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등등에 관해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카네기라는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하게 망하지도 않고 굉장히 성공한 상태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카네기가 죽은 지 벌써 100년이 돼가는데 그러면 그 자손들, 카네기의 뭐 자녀들, 손자들이 카네기가 남긴 수많은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느냐. 록펠러도 마찬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죽었으니까 스티브 잡스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 부인이나 딸이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 부인하고 딸 이름도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스티브 잡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팀 쿡이라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있던 시절에 마케팅 책임자였고 경영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의 아들들과 딸은 도대체 뭘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는 이병철 밑에 이건희 밑에 이재용인데 사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끼리 이어받은 건가? 등등에 관련해서 논의할 게 되게 많습니다. 사업 기회 발견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기술이 발견된다든지 가치관의 생활 양식이 바뀐다든지 정부 규제 변한다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자원의 발견 등등에 따라서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번 시간에 제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창업론 하는 중에서는 핵심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경영자는 결국에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창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창업 이후에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돌아가거든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뭔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우선은 좋은 사람들이 시작해야 돼요. 창업가가 있죠. 그죠? 창업가가 있고, 창업가뿐만 아니라 이 기업을 운영하는 설립자나 창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진이 있고, 또 회사 내에 직원이 있고, 핵심 직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사업 아이템. 이게 사업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이게 대부분이 상당 부분 직장 생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는 취미라든지 등등의 활동을 통해서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 아이템이 직접적으로 간접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취미 활동이나 또 우연히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업 아이템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사업 기회가 우연히 생기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하다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지난번에 또 어떤 그 심장약 연구하다 보니까 비하라가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격길 효과도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통로 효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원래 했는데 보니까 점점점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통로 효과라고 그러죠. 통로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길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또 격길 효과 같은 경우는 갔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한번 시도했는데 그게 훨씬 더 크기도 하고 노키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무슨 회사였냐면요. 목재 회사였어요. 원래는 나무를 베는 펄프 회사였는데, 목재 회사였는데, 그다음 가구 회사였는데, 결국에는 무슨 회사로 돌변한 거예요? 결국에는 핸드폰은 전자업체로 돌변했다가 핸드폰 업체가 되었다가, 물론 지금은 거의 업체가 사라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그런 경우였고요. 사업 다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회사죠.
어떤 회사는 한 길만 계속하는 데도 있어요. 뭐 루이비통 같은 데는 뭐예요?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여성 명품 어떤 뭐 구두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어떤 그 가죽 제품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특화를 하는 기업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 보면은 뭐 수없이 많잖아요. 가전 부분도 있죠. 반도 부분도 있죠. 모바일 부분도 있죠. 그다음 PDP, LCD 부분도 있죠. 여러 부분이 되게 많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창업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창업가에 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를 했죠.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도대체 창업가는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업에 생긴 사업 자금이에요. 사업이든 창업이든 시작을 하려면 결국에는 돌아가게 하려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창업가이든 경영진이든 직원이든 핵심 직원이든 돈을 줘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업 자금인데 그 다음에 시스템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자 사업을 할 때 하는 방법이 크게 개인 사업자로 혼자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법인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자기 혼자 무한히 책임을 지고 하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는 우리나라 법인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시스템은 딱 두 가지. 하나는 개인 혼자 시스템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법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했는데 법인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식회사가 가장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한명회사가 있어요. 한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종사되어 있는데 거의 개인회사와 비슷한데 개인회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집단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 그래가지고 주식회사는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구조가 다른 자금들 모아가지고 하는 합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LLC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회사가 뭐 법인에 허용되긴 했는데 어쨌든 크게는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회사 법인이라 그러면 거의 99.9%가 법인이에요. 법인이라 그러면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자금을 동원할 때 대부분은 개인이 본인 돈을 빌려와서 하든지 또는 법인, 소위 주식회사를 세워가지고 이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와서 또는 돈을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를 받을게라는 건 말이 잘 안 돼요. 개인이라고 하면 도대체 내가 투자한 돈이 그 사업에서 비율이 몇 퍼센트 비율이고 얼마를 가져가고 그거 획정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법인을 통해 가지고 그 법인은 특히 주식회사를 그러면은 이 회사를 이루고 있는 법인의 총 규모가 나와요. 이거를 자본금이라고 해요. 이 회사의 자본은 1억 원짜리다 그러면 이 회사 전체가 1억 원이에요. 시작할 때는. 그러면 돈이 모자라. 그럼 주주들이 다시 또 돈 더 내가지고 5명, 10명이다 그러면은 또 1,000만 원씩 내가지고 또 2억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 1억에서 자본 2억이 되는 거죠. 필요한 자금마다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들이 주주니까 회사를 만들 때 돈을 들어놓은 사람이 주주예요. 물론 주주 자체는 바뀌게 돼요. 넣는데 난 돈이 필요한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되니까 이 주식 팔고 네가 사가라 해서 주주들 중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럼 내가 그 주식을 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법인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어떻게 많이 돌아가냐면은 조그마한 미용실 자체도 법인으로 돌아가는 미용실도 있고요. 네. 그다음 어떤 의견은 우리 식당에 많이 나온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요리가 있잖아요. 누구요? 백종원 선생. 백종원 선생 같은 경우도 본인가 뭐 하는 그 주식회사 있어요. 주면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하는 브랜드가 여러 개예요. 뭐 어때요? 비빔밥 하는 데도 있고 뭐 새마을 식당도 있고 한신포차도 있고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사업이죠.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본 코리아다. 이 본 코리아 자체가 이게 뭐예요? 주식회사예요. 자,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사업은 몇 개 하는지도 몰라요. 뭘 보면 되겠죠? 이 회사 소개서를 보면 돼요. 우리는 자본금이 1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자본금이 100억입니다. 근데 자본금 100억인데 이 회사의 차입금은 500억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원래는 1억으로 시작했는데 원래는 5명인데 지금 주주가 많아요.
회사가 점점 더 하다 보니 새마을 식당 만들 때 또 들어가고, 한신포차 만들 때 또 들어가고, 백종원 백다방 만들 때 또 들어가고 해서 보니까 이익이 아직 안 생기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돈이 필요해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는 이 자본금이 이제 100억이 됐어요. 사람들도 보니까 1000명이나 돼요. 주주가. 근데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또 500억은 빌렸어. 그리고 또 돈이 모자라 실제로는 한 1000억을 빌렸다 칩시다. 1000억은 차입금이고 100억은 자본금이었어요. 이 회사가 거대 자금을 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백종원이라는 사람 때문에 빌릴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뭘 보고 빌린 거예요? 이 회사의 사업을 보고 빌린 거예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될 거냐?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무슨 사업을 할 건데 돈은 왜 필요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이 필요한 걸 이 회사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게 사업 계획이라고 해요. 계획서라고 해요.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돈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이 회사를 뭐라 그러냐면 이 회사를 결국 주식회사를 그랬죠.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주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숨을 쉬는 사람은 뭐예요? 주식회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립. 그리고 나서 운영이 되는 거죠. 이 주식회사 그만할래 하면은 망하더라도 폐업을 하면 뭐예요? 사망을 하는 거죠. 설립, 운영, 폐업이라는 절차를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렇게 되는데 주식회사는 도대체 누가 운영하느냐 하면은 주식회사는 주식 자체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이걸 주주라고 해요. 주주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주 숫자가 1000명이라고 그래서 너무 많아.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이걸 주주총회라고 그래요.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주주총회를 했는데 1000명이 모여서 회의만 맨날 할 수도 없으니까 야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좀 뽑자. 이걸 갖다가 이사라고 그래. 이사. 그래서 주식회사의 장점이 뭐냐면요. 주식회사의 장점이 뭐냐면은 주식회사 장점은 주식회사 장점 우선은 유한 책임이에요. 돈을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져요. 그다음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요. 주식을 가지는 것과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식 이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 만약에 난 1억 원어치 샀어. 1억 원어치를 장외에서 샀어. 좀 자금 사정이 안 좋아. 난 집을 살려는데 이 주식 팔아야 돼. 팔면 돼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나중에 본도 마찬가지지만 백종원이 하는 본도 마찬가지지만 조만간은 이 회사를 상장을 한다고. 상장은 IPO라고 그래요. 자, 상장을 하고 나면은 누구라도 사고 팔 수 있어요. 비상장일 경우에는 개발기업이 협의를 해야 돼요. 야, 네가 1억 투자했는데 그럼 나 8천만 원 팔려 아니면 2억에 팔려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데 있어요. 비상장 주식은. 자, 그 다음에 대량 자금이 조달이 가능해요. 백종원도 알고 아니면 괜찮지. 백종원은 아는데 근데 내가 백종원을 뭘 믿고 빌려주지? 아니 백종원이 믿고 빌려주지 말고 본이라는 회사의 사업을 좀 봐봐. 백종원이 대표네, 대주주네. 근데 사업은 누가 해? 밑에 괜찮은 사람들이 요리가도 있고 자문가도 있고 마케팅도 잘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대량 자금이 조달이 가능한 이 회사를 보고 자금을 빌려주든지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이 회사 자체가 영속성이 있어요. 회사가 혹시 전자도 마찬가지. 이병철은 죽었지만 삼성은 남아있잖아요. 정주영은 죽었지만 현대건설은 남아있고 현대중공업도 남아있잖아요. 뭐가 남아있는 거죠? 영속성이 있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유한 책임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 있고 주식 이전이 자유 있고 대량 자금이 조달이 가능하고 영속성이 있어요. 결국에는 주식회사를 한다는 것은 개인은 혼자서 무한히 주주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게 비해서 주식회사는 이 회사의
보온이라는 어떤 회사 음식점 또는 SM 엔터테인먼트 SM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의 사람 대우를 받는 거죠. 주식회사의 장점이 뭐냐? 이거예요. 유한 책임. 본인이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진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다. 주식 이전이 자유롭다. 대량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다. 기업의 영속성이 있다. 자, 주식회사의 기관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주식회사의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자, 주주총회들이 맨날 총회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데 경영을 잘하는 사람 좀 뽑아서 야 우리를 대신해서 경영을 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이사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이에요. 니네가 좀 우리 회사 이사를 맡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해라. 그 이사들의 모임이 여러 명을 뽑았는데 이 이사들의 모임을 갖다가 이사회라 그래요. 이사들이 모여있는 모임 자체를 이사회라 그래요. 이사회. 이 이사회에서 여러 결정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사회들도 이사가 보니까 7명이야. 또 3명이야. 7명, 3명이 맨날 모일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대표를 뽑아요. 대표. 야, 네가 웬만한 건 하고 중요한 거는 이사회에 올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회가 회사 경영을 사실상 자주지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아서 야, 웬만한 거 네가 도장을 찍으면서 의사결정을 해.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시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 감시를 하는 걸 감사라 그래요. 그래서, 자, 주주가 있고, 주주총회가 있고, 이사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책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상법이에요, 상법. 상법 내에 주식회사 편에 보면은 회사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회사 내는 기관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주주들은 언제 모이고 이런 게 있는데 주주들은 언제 모이고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정하느냐? 주식회사 주주들은 언제 모이고 정관에 정해요. 정관. 그래서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규정은 우리나라 상법에 상거래와 관련된 법을 규정한 게 상법인데 상법 내에 주식회사 편에 주식회사에 관한 상당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일반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특별히 주주총회를 언제 하겠다. 만약에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는 언제 하겠다. 우리 회사는 만약에 사회이사를 임명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감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특별하게 규정을 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회사만의 규정이다. 이걸 갖다가 정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여러 장점들이 많아요. 여러 장점들. 특별히 중요한 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해 있어서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고 자금도 대량으로 조달이 가능해요. 개인으로 빌리는 게 아니라 이사 이름으로 빌리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이름으로 빌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이름으로 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돈을 빌리러 갈 때는 특별히 돈을 빌리러 가거나 우리 회사에 돈을 좀 투자를 하러 갈 때는 사업 계획서라는 걸 써가지고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고 우리 회사 연영은 어떻게 되고 우리 회사 자본금은 어떻게 되고 돈은 어떻게 벌고 시장은 어떻게 되고 우리 회사 경쟁 회사는 어떻게 되고 우리 회사 미래 전망은 없고 만약에 네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면은 향후에 이자는 얼마 주고 만약에 네가 투자를 한다면은 배당은 얼마 해주고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을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업 계획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돈을 번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업을 자금이나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이나 인력을 동원해서 돌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게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핵심이 되는 개체 자체를 우리 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돈을 투자를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빌려오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의 장단점에 관해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